안녕하세요. 반가운 우리 어르신 여러분, 늘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우리의 이찬원 씨,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은 그런 이찬원 씨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감동이 전해진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함께 이찬원 씨의 하루를 들여다보실까요? 카메라 앞에서 드러난 진실, 그리고 침묵을 깨뜨린 목소리. 이찬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천사 같은 미소로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던 트로트 스타 이찬원, 그가 과거에 겪었던 숨겨진 고통, 이 다큐멘터리 촬영 중 우연히 드러난 것이다.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었던 한 장면,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의 눈빛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무엇인가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 그날 방송국 제작진은 트로트 스타의 일상이라는 평범한 주제로 이찬원을 따라다니며 촬영을 이어가고 있었다. 촬영지는 그의 고등학교 시절을 담기 위한 장소로 옮겨졌고 한 명의 동창생이 등장했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했다. 찬원아, 너 그때 기억나냐? 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카메라는 놓치지 않았다. 이찬원의 표정은 순간 얼어붙었고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치듯 몸을 피했다. 그 동창생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과거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이찬원에게는 상처였고 팬들에게는 충격이었다. 팬들은 SNS에 분노를 표출했다. 저 사람 예전부터 이찬원 괴롭히던 가해자 아냐?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다. 사건은 점점 확산되었다.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시 학교 생활을 알고 있다는 제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나는 이찬원과 같은 반이었어. 그때 그 남학생이 항상 찬원이를 놀리고 괴롭혔다. 체육 시간마다 일부러 넘어뜨리고 웃고 교실에서도 무시하고 진짜 못 봐줄 수준이었다. 증언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언론은 빠르게 움직였다. 일부 기자들이 해당 동창생의 실명을 특정해 기사화했고 결국 이찬원 괴롭힘 가해자라는 이름으로 그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기까지 했다. 그 순간 팬들은 묻기 시작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까? 이찬원은 왜 참았을까? 이 모든 논란 속에서 이찬원은 침묵을 지켰다.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연 건 논란이 발생한 지 3일 후 조용한 다큐멘터리 후속 인터뷰에서였다. 그는 말했다. 과거를 끄집어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해서도 탓해서도 아닌 그냥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린 시절 저는 소리 없이 아파더요.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한 표정으로 상처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 용기 있는 고백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같은 경험을 했던 팬들로부터 당신 덕분에 나도 용기를 냈어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렇게 이찬원은 또 한 번 노래가 아닌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전문가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심리학자 이지연 박사는 말했다. 이찬원 씨는 평소 섬세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상처를 오랫동안 간직하게 됩니다. 이번처럼 방송을 통해 우연히 드러나는 경우 트라우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히 진실을 말한 건 굉장한 용기이자 자기 치유의 시작이죠. 한 방송평론가는 또 이렇게 분석했다. 이찬원은 단지 가수 그 이상입니다. 그는 음악으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의 삶으로 도 위로하는 인물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게 될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한편 해당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방송 이후 사과문을 올렸다. 당시 어렵고 철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팬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냥 어렸다는 말로 넘어가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건 방송 없었으면 끝까지 숨겨둘 거 아니냐? 논란은 점점 가열되었지만 정작 이찬원 본인은 더 이상 그를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팬들에게 부탁했다. 그분도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그를 용서했어요. 지금은 저 자신을 사랑하고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또 하나의 반전을 만들어냈다. 누군가는 말한다. 진짜 멋진 사람은 복수하지 않아 그냥 자기 삶을 더 멋지게 만들어. 그 말 그대로였다. 이찬원의 행보는 그 후에도 이어졌다. 피해자라는 이름을 넘어 그는 지금도 무대 위에서 웃고 노래하고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임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다. 과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 가해자였던 이들이 진정으로 반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처를 가진 이들이 세상 앞에서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우리는 이찬원 같은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침묵의 시간. 그리고 진실의 순간. 이찬원은 그동안 트로트계의 따뜻한 아이콘으로 불리며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랑받아왔다. 그런 그가 다큐멘터리 도중 우연히 드러낸 고등학교 시절의 괴롭힘 피해 사실은 시청자에게 충격과 동시에 묵직한 울림을 안겼다. 이 사건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해당 장면이 철저히 연출된 것이 아닌 순전히 우연에 의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는 오히려 더 진실성을 탐보하고 이찬원의 반응을 더욱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사회 속 많은 피해자들이 아직도 자신의 상처를 말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침묵을 깨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용기를 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까? 가해자의 실명 공개 과연 정의일까? 한편 이찬원을 괴롭힌 가해자가 실명까지 공개되며 온라인상에서 질타를 받는 상황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그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대중은 냉소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대중의 정의감이다. 과거를 되짚고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면 시간이 흘러드니 용서하고 있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가해자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철저히 응징할 것인가? 이는 언제나 논쟁이 되는 주제다. 이찬원은 그를 용서했다고 말하며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었지만 그가 그 말을 하기까지의 내면적 고통은 누가 감히 판단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은 공적 영역에 드러난 개인 간의 갈등이 대중의 손에 의해 어떻게 소용돌이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정의와 복수, 용서와 망각의 경계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이찬원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들까? 이찬원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를 고백했을까? 단순히 방송이라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오래도록 자신 안에 쌓아뒀던 것을 해방시키기 위한 결단이었을까? 그가 방송 이후 보여준 담담한 태도와 진정성 어린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특히 저는 이미 그를 용서했습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닌 오랜 시간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도달한 경지처럼 느껴진다. 대중은 지금 단지 스타로서의 이찬원이 아니라 인간 이찬원에게 존경을 보내고 있다. 이 지점에서 떠오르는 질문은 명확하다. 당신이라면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당신의 상처는 지금 어디쯤 치유되고 있나요? 예술가의 진심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이번 사건은 이찬원의 음악 세계를 다시금 바라보게 한다. 단지 감미로운 음색이나 무대 매너가 아닌 그가 가진 인간적 서사와 감정이 음악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과거의 아픔을 창조적 예술로 승화시키는 능력은 특별한 감수성과 자기 치유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찬원은 이번 일로 그런 예술가의 전형이자 살아있는 상징으로 거듭났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닌 많은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언어가 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의 음악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어떤 감동을 전할 수 있을까? 마무리 제언. 이찬원의 진실 고백은 한 인물의 과거 고발에 머물지 않는다. 이는 사회 전체가 더 민감하고 더 따뜻해져야 한다는 경고다. 우리는 피해자의 용기를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동시에 가해자의 반성과 회복에 대해서도 성찰할 필요가 있다. 대중의 관심이 특정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다음 세대에게도 귀감이 되기 위해선 어떤 메시지를 남겨야 할까? 진짜 눈물 났어요. 그동안 밝은 모습 뒤에 그런 상처가 있었다니 이제야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유튜브 댓글 찬원 사랑해요. 누구보다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이찬원님이 이런 일을 겪었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팬들이 언제나 옆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팬카페 찬원의 노래방 운영자, 그때 가해자, 진짜 뻔뻔하다 방송에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굴던 모습 보고 충격이었어요. 이찬원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인스타그램 스토리 리액션 중 용서까지 말하다니 이찬원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연예인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 존경하게 됐어요. 커뮤니티 트로트 진심회원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 이 사건은 단순히 연예인의 과거 고백이 아니라 사회가 감춰온 학교폭력의 침묵을 다시 꺼내게 한 계기입니다.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 진실을 말한 이찬원 씨의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심리적 해방감을 주었을 겁니다. 김수현 박사, 임상심리학자, 트로트 가수로서 정체성을 넘어 이찬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진정성과 공감 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대 위의 가창력뿐만 아니라 인생의 태도까지 보여준 셈입니다. 박정민 대중문화평론가, 과거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중 앞에서 그 말을 했다는 건 이찬원이 자신의 고통을 어느 정도 승화하고 치유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많은 피해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은지 교수, 사회복지학과.